완벽한 프로덕션 위에 얻는 랩의 방식으로 쓰인 가사와 리듬, 보컬과 경계에 있는 표현 방식, 그리고 생각할 여지를 가득 주는 가사는 곡을 두어 번 곱씹게 만든다. 그가 지닌 음악가로서의 역량이나 리듬감, 여느 랩 못지않은 탄탄함까지 그가 고루 갖춘 재능을 가장 잘 드러낸 곡. 한국 대중음악상 20년 그 이유를 위해 지난 수상작 중 매력적인 작품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KMA 애프터 20. 저는 11호스트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 인스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이 20회를 넘겼습니다. 와, 벌써 그렇게 됐군요. 2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간 많은 작품이 수상을 하면서 빛을 본 경우도 있지만 좀 더 빛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력 있는 작품, 한 해를 흔들어 놓은 그런 작품들의 주인공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19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플러플러로 세계 부문 후보에 올라 최우수 R&B 소울 음반 부문을, 그리고 2020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마마씨로 최우수 R&B 소울 노래 부문을 수상하신 제이클래프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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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클래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이클래프입니다. 저는 2018년에 플러플러라는 앨범과 그리고 2019년에 마마씨라는 앨범, 그리고 그 후로 4년 뒤인 2023년에 오프론드를 발매한 제이클래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니 네, 뭐 잘 지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밤을 새시고 오신 것 같던데 좀 아유, 뭐 일상이죠. 삶이에요, 삶. 인생. 인생이란 역시 밤샘의 연속이죠. 네네. 한대음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일단 미리 언지를 드리자면, 저랑 제이클래프님이 약간 안면이 있는 사이여가지고 안면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얼핏 뭐 하여튼 오며 가며 스쳐 지나간 사이긴 한데 스쳐 지나갔다. 하여튼 뭐 그래서 좀 편한 사이라 가지고 말이 갑자기 반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이제 미리 언지를 들고 갑니다. 예의 없다 뭐 이런 것보다도 서로 좀 말을 로티로 한 사이여가지고 그러신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냥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제이클래프님이 늦깎이 코로나 졸업생이 되셨는데요. 일단은 자가격리가 지금 끝난 상태인데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 지금은 완전 괜찮고요. 근데 이게 약간 냄새도 안 나고. 진짜로? 네, 그래서 약간 맛이 안 나서 좀 괴롭더라고요. 먹었는데 이게 아는 맛인데 그 맛이 안 나서 힘들더라고요. 뭐 냄새 못 맡는 상태까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거는 또 나는데 이제 밥 먹을 때 이런 거 향이 중요한 사람이라 제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고 건강은 많이 나아졌어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막 어디 약간 폐쇄된 공간에 가면은 좀 어질어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는 그때 딱 코로나 걸렸다는 소식 듣고 이거 공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괜찮을까 싶었는데. 제가 코로나 걸릴 줄을 몰랐어요. 제가 정말 안 만나거든요, 사람들. 공연이 근데 취소돼서 살짝 아쉬운데 나머지는 건강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송을 나왔을 때는 이제 공연을 하신 상태겠지만 지금은 이제 공연 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요새 좀 공연 준비 어떻게 좀 잘 돼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힘들지만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했던 공연, 옛날에도 공연을 많이 했지만 좀 다르게 편곡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새 앨범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맞춰보는 거다 보니까 네, 이번 앨범은 프로덕션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아무래도 녹음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리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그러면 스튜디오 잡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연습실? 그냥 합주실. 합주실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뭐 구성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1부와 2부가 있는데 2부에서는 이제 플러를 많이 하고 네. 1부에서는 기타가 투기타예요. 투기타. 네. 그 누구셨지? 그 수홍님이라고 수홍님하고 짐조니. 수홍님은 이제 포크를 하시던 분이라 연주를 굉장히 잘하시고 조니는 또 저와 오랫동안 같이 이제 공연을 많이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취향을 너무 이제 잘 알아가지고 호흡이 착착 맞으시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낮춰가는 거죠. 좋습니다. 여튼 또 뭐 얼마 전에 SNS 보니까 네. 가사집 같은 네. 거 뭐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네.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가사집을 사실 이 앨범을 이제 만들 때 제작할 때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 그 가사 같은 게 아무래도 제일 열심히 한 거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어떻게 음악을 만드는지 몰라서 이제 가사를 열심히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가사집을 내야 되겠다고 했던 게 1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네네. 오프분들? 1집. 그래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는 돈이 너무 없었어요. 약간 슬픈데 네네. 돈이 너무 없어서 못 만들어서 이제 항상 이 앨범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는 공연에 와주시는 분이나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했는데 좀 너무 되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것 같던데 보니까.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어떤 식으로 준비했죠? 원래 그냥 이렇게 손글씨로만 쓰는 걸 생각하는데 뭐 그 이상으로 준비한 것 같던데요. 그 플러를 이제 2019년쯤에 고주연 작가님이라는 네네. 분과 제가 온 스테이지 X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주연 작가님이 만들어주신 어떤 자수 형태의 아트웍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갖고 그때 티셔츠를 만들었었나? 그랬는데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자수 그런 느낌이. 네, 그 자수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코로나도 걸렸고 밖에도 못 나가고 머리는 어질어질하고 뭐 연습하는 것도 사실 힘드니까 그거를 좀 제목만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제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손글씨가 필요하겠다 라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타이포랑은 아무래도 그렇죠.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뭔가 부족한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그럼요. 다 글씨까지 다 그럼 자수로 박으신 거예요? 그 제목만요. 제목만 하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재밌었고 만약에 한 명이라도 좋아하면 성공적인 어떤 작업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아무래도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네. 글도 거기서 쓰고 뭐 그러다 네네. 보니까 반응이 이미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요? 좀 아마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또 마지막 근황이 하나 있다면 AFM 레버토리에 어시스턴트로 네. 들어가신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걸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원래 좀 믹스나 마스터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사실 답이 없는 거다 보니까 뭐 어떻게 노래를 믹스 마스터 하는 과정이 어떤 음반사에서는 되게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음반사에서는 되게 음악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고 그 아티스트한테는 또 의미가 다른 그런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믹스 엔지니어를 하는 아티스트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초보기 때문에 이제 어시스턴트로 들어가게 됐죠.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약간 그게 좀 또 소통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아티스트들 그쵸.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같이 또 헤드 이제 또 엔지니어 분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김하일님 앨범 작업을 할 때 네네. 이제 Some Might Sell For Two가
이제 완성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많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이제 김아일님이 소속된 콘템포 뭐 그 회사의 사장님, 거기 엔지니어님, 거기 또 엔지니어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여러 명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믹스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실 또 티고님의 레시피 테이프에 믹스 엔지니어로 참여하시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좀 혼자 뭐 많이 네. 하신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게 돼가지고 근데 너무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비트도 너무 재밌게 만들고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해서 이제 그 엔지니어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좀 뭐 시행착오 같은 건 없으셨나요? 안 그래도 처음- 엄청 많았죠.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지만은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뭐 3시간 채우기 때문에 일단은 한대음 얘기 빨리빨리. 네. 살짝 쓱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오디오 쇼의 공식적인 첫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한대음 트로피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나요? 이거 솔직하게 말해야 돼. 아니 그게 네네. 이제 제가 집을 옮겼기 때문에 아, 이제는 신발장에 있습니다. 아 신발장이 있어요? 네. 신발장에 있으면 약간 탈취 효과가 좀 있나? 어때요? 달치 효과는 없고요. 그냥 신발 바꿔 신을 때마다 한 번씩 보는 정도. 네. 생각보다 그러면 네. 꽤 많이 보지 않나? 그럼요. 네. 좋네요. 이게 뭐 전시할 만한 공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네 이제 제가 집을 이제 잘 꾸밀 수 있을 만큼 되려면 사실 제 집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사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전시해 놓을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못을 박을 수도 없고 못을 박을 게 뭐 없다 보니. 이렇게 찬장 같은 걸 하기에는 집이 너무 작고 네 그런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봉착해 있어서 신발장에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약간 뭐 스피커 받침대로 쓰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신가 보네요. 아 스피커 받침대로 좀 괜찮겠는데요? 아이디어 생활의 지혜 드려봤습니다. 요 3인치짜리 사이즈에다가 아닙니다. 네. 아, 오케이. 네. 신발장이 딱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탈취제로 쓰시는 걸로 정리하고 탈취제 아니에요. 이제 한대음을 처음으로 수상하신 게 2019년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찾아오기 전이라서 오프라인 시상식을 할 때였는데요. 네네. 시상식 날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시상식 날 이제 좀 4년이 지나가지고 가물가물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뮤지션 분들을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기회가 그렇게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저분 유명하신 분 제가 좋아하는 분 막 오셨던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BTS가 왔었어요. 아 그때? 네. 그때 오셨었구나. 네, 그래서 BTS를 봤어요, 제가. 아, do you know? 네. Do you know what? 죄송합니다. 여튼 보셨군요. 약간 그러면 시상식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있으셨던 거죠? 네, 거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죠. 그 사전에 뭐 공지 같은 거는 잘 안 해주죠. 뭐 누가 온다, 누가 같이 온다, 뭐 이런 거는. 아, 뭔가 제가 그런 안내는 못 받았던 것 같고 그 이제 노미네이트된 노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갈 수 있는. 네. 근데 그게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처음 그러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해외 일정이나 이런 건 사실 없으니까 갔죠? 갔는데 이제 그날 덜컥 상을 받으셔버렸는데 약간 네. 일단 상 받기 전에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떠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날 너무 긴장을 하고 가가지고 사실 그 시상식 자체를 경험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사람 살면서.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재밌었어요. 노래들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공연도 해주시고 그래서
뭔가 영화 보듯이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이제 뭐 덜컥 받으셨는데 나름 이제 또 수상소감 그거 네. 이제 박제되어 있는 거 뭐라고 아시죠? 있지? 그거 뭐 네, 몰라요. 해서 유튜브에? 네, 유튜브에 네네네. 남아 있는데 그때 뭐 되게 떠셨는데 네. 되게 조리 있게 말씀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머릿속에 좀 생각은 좀 하시고 가셨나요? 그럼요. 혹시나 모르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여기 앞에서 말하고 그런 거를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막상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진짜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도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전 준비가 항상 이게 필요하긴 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그럼요. 지금 대본 있어도 벌벌 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본 보고 읽으시는 거 맞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앨범에 참여해준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당일날에는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못 봤고 훗날에 뭐 유튜브로 이제 수상 소감 말하는 거 보면서 따뜻하게 말 잘했다 싶어가지고 되게 또 내심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네. 2020년에는 이제 마마씨로 이제 두 번째 한대음 트로피를 받으셨는데 네. 마마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는 작업하시는지 몰랐던 베스큘럼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작업한 트랙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2020년, 2019년 때 2019년이죠. 되게 네네. 이제 작업 제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스큘럼님이 만드신 트랙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줬을 때도 바스큘럼 트랙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나누곤 했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죠. 네. 둘 다 이제 R&B 소울 부문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네.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R&B 소울 부문을 받으신 거 괜찮으셨는지. 사실 얼터너티브 R&B라고 생각하긴 해요. 이 막 제가 노래를 하고 이런 방식은 R&B 아티스트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비트는 또 작법이나 어떤 샘플을 하는 방식의 아티스트 분들이랑 많이 작업을 했어가지고 약간 힙합 장르라서 사실 저는 장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장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지 너무 종류도 많고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저도 이거를 약간 1년에 이제 계속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이 앨범을 들었을 때 약간 아무래도 얼터너티브 R&B 뭐 이런 거에 항상 이제 좀 꽂혀 있을 때였고 그런 이제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가사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는 분이 있구나를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R&B 소울이지 않을까 싶다가 이제 계속 곰곰이 돌이켜보면 생각하니까 약간 어떤 아티스트의 음악을 내가 장르로 해가지고 이렇게 태깅해가지고 이제 넣는 것들이 되게 폭력적인 행태는 아닐까? 약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던 때가 있어요. 사실 네. 장르라는 거는 뭐 아티스트나 아니면은 음반을 소개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인스님께서 저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근데 오묘한 거란 말이죠. 약간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던 건 아닐까라는 뭐 반성도 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머릿속에 든 생각이 좀 더 그런 장르라는 태깅보다도 좀 아티스트 개별 아티스트를 조금 더 섬세하고 좀 아티스트가 왜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왜 소개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자세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에 이제 이 앨범 자체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직도 가끔씩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랩힙합인데 뭐 R&B 소울 부분 수상이 되었다 아니면은 뭐 R&B 뭐 반대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이 클래프님이 계속 뭘 할 때마다 R&B 소울로만 이제 너무 태깅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한대음이 구분하는 장르에 네.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는 사실 제가 앞으로 어떤 앨범을 내던지 R&B 소울 장르로 분류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제가 락 앨범을 내든 포크 앨범을 내든 네. 약간 제가 뭐 진짜 이 기존에 내던 노래와 다른 걸 내도 이쪽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으시군요. 네, 뭐 노미네이트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생각. 그런데 올해 발표하신 이제 오프른드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장르로 태그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얼터너티브 R&B 포크 이런 장르로 적어서 내긴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작업 방식이 너무 기타 한 대와 저와 이제 주로 했던 거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저도 약간 뭐지 오프른드 이제 딱 듣고 오프른드 제이 클래프님에게서 장필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게 됐네. 뭐 이런 것들을 네. 하면서 와 이렇게 되게 온기가 온기가 이렇게 앨범에 전해졌던 게 되게 생각이 나는데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뭐 앨범을 잘 만드셨으니까 뭐 그런 거겠죠. 하여튼 그런 만큼 되게 멋있던 앨범인데 네. 저희도 한번 잘 논의해서 또 잘못 태그되는 일이 없도록 좀 섬세하게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이제 한대음 수상은 이제 영진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수상은 사실 저희 부모님과 이제 저를 소개해야 하는 이제 제 뭐 에이전시나 제 음반 회사나 그쪽의 의미가 조금 아니 근데, 그게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거기에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실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지, 앨범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사람에서 이제 어떤 소개글에 한 줄 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한 줄 적을 수 있는 어떤 뮤지션 취급?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인증 마크 뭐 이런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 줄 이력을 넣을 수 있다? 음악가로서는 사실 누가 제 앨범을 평가해서 인정해줬다는 게 기쁜 일이긴 하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네. 그런 쪽으로. 근데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뮤지션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네. 그게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뭔지 알죠. 너무 알지. 왜냐면 제가 음악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힘들게 사는 걸 너무 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조금 그러면 좀 뭐 뭘 하더라도 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느낌일까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응원은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또 제가 이제 앨범과 싱글을 내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제 뮤지션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또 이제 공무원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도사리는 공무원 네, 공무원 항상 시험에 도사리는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곡 하나를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네. 어떤 곡을 듣고 싶으세요? 제 노래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1번 트랙 플러플러를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플러플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플러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상작에서도 이제 앨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플러플러 앨범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이제 휴학생 신분으로 이제 작품을 발표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휴학생도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냥 백수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다고 네. 뭐 이거를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오케이 말 일단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네. 휴학생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곱씹어보고 있었는데 네. 신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아무튼 어쨌든 이거 앨범을 사실 뭐 앨범 인디펜던트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자금 마련이라던가 이런 제작비 마련 같은 게 되게 쉽지 않을 텐데 플러플러 앨범 자체에만 집중해 보자면은 이제 여러 프로듀서 분들하고 이제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IM 센파이, 뭐 혜성님, 낸시보이, 코아이트님 이런 원싱커플 등등 분들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네. 이분들하고는 사운드 클라우드 통해서 교류를 맺게 된 건가요? 어떻게? 네. 완전 사운드 클라우드를 듣고 좋아서 만난 제가 이제 막 들이대서 제발 곡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만난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뭐 친구분의 소개 뭐 아니면 제가 낸시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엘비의 첫 번째 EP가 있어요. 그 앨범을 듣고 알게 돼서 막 들이댔던 것 같아요. 쓱 감으셨군요. 네. 막 제발 했죠. 제발 저랑 작업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약간 프로듀서 분하고 좀 작업 스타일이 궁금한데 이렇게 비트만 오고 죽고 받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좀 편곡 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는 면도 있고 아니면 같이 스튜디오 모여가지고 뭐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어떤 식으로 주로 작업하신 것 같으세요? 그때 당시에는 완전 제가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혼자서 트랙을 써봤을 때도 제가 원하는 어떤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제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 그 편곡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비트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요청한 건 있었죠. 편곡 요 부분에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요 정도? 네. 그러면 비트를 이제 받을 때 비트 팩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거 뭐 숫자로 써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럼요.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셀렉 뭐 계속 그런 것들을 셀렉하고 막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한두 곡씩 받고 그러면 바로 좋다고 하고 막 하는 건지? 요거는 프로듀서들 분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진짜 작업을 이제 여러 개를 하시는 분은 이제 몇 개씩 줘요. 근데 보통은 한 많으면 뭐 6, 7개 아니면 2, 3개. 코아 화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앨범을 만들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좋은 걸 만들면 항상 저한테 먼저 들려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쓸 수 있게 됐죠. 약간 코아이트님이 야 제이클래프야 야 내가 이 비트 만들었다 막 쩔지 막 이런 느낌인가 아니면 야 한번 해볼래 막 이런 느낌. 그때는 또 존댓말을 했어요 서로. 아 그러세요? 네. 코아 화이트랑 한 1년 반 동안 존댓말을 하다가 갑자기 반말을 해도 된다고 해서 네, 반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제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되게 수줍은 분이셨어가지고 요즘엔 또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좀 조금 인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편안해졌더라고요. 좀 여러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사운드 클라우드의 트리핀이나 홈비드나 의학 막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미리 공개하셨고 No One Sees Me Like도 약간 원래 있지 않았어요? 다른 비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노래들도 사실 앨범에 수록할 생각이 있었고,
이 노래들을 가지고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노래들이긴 하거든요. 앨범 초반, 작업 초반에. 네네. 네, 그 앨범들을 토대로 이제 이런 노래 냈고 이런 비트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스타일로 더 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막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곡들을 만들고 나서. 약간 서사가 원래 맨 처음에 짜여져 있던 건 아니고 이제 이 곡들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앞에 이야기를 붙이면 좋겠다 그렇게 짜여진 걸까요? 그 거기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많은 곡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이 곡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개념이란 어렴풋이 이렇게 네. 잡혀 있는 거죠. 약간 그 이후로는 그럼 비트를 부탁할 때 약간 머릿속에 어떤 비트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떤 느낌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프로듀서 분한테 좀 부탁을 하시거나 막 그러나요? 아니면은 좀 모으면서 이건 여기 이렇게 맞겠다 그렇게 하시는지. 요즘의 작업 방식은 사실 이때와는 완전 달라요. 프로듀서분이 한 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최근 작업이다라고 하면 공개하지 않은 이제 2집 작업이나 아니면 오프런드 앨범 작업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2집 앨범은 베이스 연주하시던 프로듀서 지금도 물론 베이스를 치고 그리고 오프런드는 기타리스트랑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음악적 취향이나 그런 것들에 더 가까이 왔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락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완전 달라요. 옛날의 작업 방식처럼은 또 물론 재밌을 것 같지만 지금 작업해도 네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서 작업을 하고 네. 거기에 맞게 제가 뭐 노래도 해보고 약간 뭔가 캠프 같은 느낌? 옛날에는 비트를 받고 거기 위에다 이제 쓰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 한 명과 같이 잼을 하는 방식인 거죠. 만나서 이제 아이디어를 서로 빌드업하고 막 그런 느낌. 네. 일단 짧은 버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뒷부분에 어떤 장면적인 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제 언어를 듣고 본인이 이해한 방식대로 뭔가 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소리를 만져주거나 뭔가 이런 방식이 많이 있는 것,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약간 네. 오프런드 이제 딱 들으면은 얼핏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즉흥적인 그런 거에서 오는 되게 온기라던가 인간 교류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때는 약간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편곡 부분에서 이제 사실 근데 여기 그 플로플로 앨범에서도 네. 편곡 부분에서는 되게 또 머릿속에 그려지는 부분들이 되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디렉션을 줬는지 기억나세요? 사실 제가 음악을 뭔가 장면과 붙여서 설명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네. 낸시 보이를 만났을 때예요. 네네. 이 낸시 보이 씨는 이제 김하일님의 Summer's for Two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네네. 이제 제가 듣고 좋다고 해서 만난 곡이 이제 엘비의 썰물 이제 그쪽 트랙인데 음악을 들려줄 때 뭔가 장면 같은 걸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영상을 아예 붙여줘요. 내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런 장면이 떠올라서 만들어 본 거야. 이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설명을 해주거나. 장면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뭐 노을 지는 뭐 이런 거야? 아니면 뭐 파도 뭐 이렇게 막 치고 있는 네. 그런 거야? 아니면 뭐 어디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저희도 이제 이미 봤던 거를 말하기가 쉽잖아요. 네.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의 뮤직비디오일 때도 있고 그냥 랜덤한 영상일 때도 있고 이제 아일 씨랑 낸시보이랑 작업할 때 그 진스송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 노래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불 끄고 그 옛날 애니메이션 같은 거 틀어놓고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작업을 되게 그런 작업을 정말 좋아해요. 낸시보이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브 인 아일랜드 네네. 또 지구멸망 1시간 전 뭐 이런 노래들을 들었을 때 뭔가 장면이 그려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앨범을 이제 내고 나서 앞으로는 이런 작업 방식으로 음악을 만드는 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이브 인 아일랜드도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약간 같이 뭐 영상 같은 거 보고 뭐 이런 거 그런. 네, 그분이랑 작업을 하려면 이제 그분은 이제 의뢰하는 사람과 오랜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맞춰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한데 네네. 그런 이것저것 되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영향을 받았던 음악부터 이제 꺼내서 막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영상도 보여주고. 영상도 같이 보여주고. 봤던 영상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너무 오래전이죠? 아, 너무 옛날이죠. 아, 미안합니다. 근데 코어도 약간 그런 코어 화이트도 약간 그런 네. 약간 마찬가지로 좀 뭐 이런 영상이나 뭐 음악 많이 들려주고. 그냥 제가 지구멸망 1시간 전 비트를 코어 화이트로부터 받았을 때 이제 그 친구가 어떤 동산에서 이제 뭔가 엄청 안 좋은 어떤 재앙 같은 게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차 안에서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죠? 와이퍼? 와이퍼 소리 같은 게 이제 노래 인트로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 비트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쓱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군요. 본인이 원하는 어떤 장면이 있고 그걸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게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다음 이제 질문 뭐죠? 플로플로랑 네. 이제 마마씨 아트워크 하신 혼돈이 카코이님. 이거는 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시각을 음악으로 이제 보이는 장면을 구현한 건데 이런 음악을 또 시각으로 이제 구현하는 것도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이런 것 저는 사실 플로를 이제 딱 아트워크 보고 혼돈이 카코이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돼가지고 되게 감각적으로 되게 작업을 잘하신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하고는 또 어떻게 교류를 하게 됐고 특별하게 주문하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뭔가 SNS를 통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거나 아니면 혼토니 카코이 씨가 연락을 했거나 뭔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요 플로플러 디자인을 할 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앨범이 어떤 앨범이 될 거고 이런 수록곡들이 있고 그거를 뭔가 되게 엄청나게 잘 들어주는 어떤 디자이너거든요. 지금은 다른 이제 3D나 VFX 쪽을 많이 하시지만 이때는 이제 혼토니 카코이 씨도 뭔가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던 때인 것 같아요. 네. 맞아. 이미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지금은 3D VFX 쪽에서 워낙 되게 엄청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럼요. 멋지십니다. 리스펙트. 이제 플로 사실 개괄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인터뷰에서 다 얘기하셨어가지고 이제 앨범 트랙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을까요? 오랜만에 지구멸망 1시간 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구멸망 1시간 전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이 클래프님의 지구멸망 1시간 전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클래프님의 지구멸망 1시간 전 듣고 왔습니다. 사실 플로는 이제 안에 담긴 내용이나 이제 그런 제이 클래프님의 퍼포먼스도 좋지만은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앨범 안에 담긴 여러 장치나 유기성이 이제 좀 귀에 들어오는 작품인데요. 일단은 프리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이 클래프님 공연을 몇 번 봤는데 항상 이제 플로 시작하기 전에는 프리퀄로 먼저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라이브로. 근데 이제 실제로도 이제 앨범 이야기의 프리퀄 트랙인데 앨범 상에는 이제 마지막 트랙에 배치한 이유가 있는지. 프리퀄은 제가 요 앨범 트랙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만든 곡이에요. No One Sees Me Like You가 첫 번째고. 네네. 그래서 되게 지금 보면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뭔가 앳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이거를 만드는 걸 재밌어 했었다라는 어떤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노래인데 이걸 마지막 트랙에 배치한 이유는 플러플러가 너무 이 앨범을 시작하기에 좋은 트랙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처음이나 마지막 또는 안 넣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넣어봤는데 꽤 앨범이 잘 흘러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마지막 트랙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약간 대감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뒤로 해가지고 다시 왠지 프리퀄에서 이야기했던 뭐 약간 세상에 소식이 스치어들어 하는 것들 이렇게 냅뒀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무튼 또 SNS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약간 그런 것들이 앞에 플로에서 담겨 있으니까 약간 대감는 느낌이 나가지고 이게 마지막 트랙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느낌이 날더라. 순환식 구성 뭐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좋았습니다. 순환식 구성. 이게 맞나? 용어가? 나도 이제 문학 시간이 이제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앨범이었다니까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여하튼 그럼 아까 전에 플로가 첫 트랙에 가장 적합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은 어떤 의미에서 첫 트랙이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플러의 어떤 드럼 룹이 이제 너무 이 앨범을 열어주는데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노래로 시작하면 이 앨범을 뭔가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요. 인트로에서 딱 그 드럼 소리, 리듬 소리가 이제 딱 들어오는데 약간 혹 하더라고요. 뭔가 열어주는 느낌. 네. 맞아요. 또 약간 뒤에 또 데미지드 안테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약간 좀 고장난 신호음 약간 그런 막 소리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약간 SNS 이런 정보의 바다 막 해가지고 엄청 물결처럼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고장난 사람 약간 삐그덕 거리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약간 두 번째 벌스 약간 이거 앨범을 들어보면은 항상 되게 사운드 이런 패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좀 사운드 이런 뭐 목소리 배치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게 좀 앞으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패닝이 왼쪽 오른쪽 막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소리 같은 것도 좀 뭐 장면 연출 뭐 이런 거를 의도한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장면 연출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비트를 받아서 작업을 하던 방식이다 보니까 네네. 목소리로 하는 디자인을 되게 많이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작업 과정 대부분이 목소리를 쌓고 그거를 정돈하고 디자인해보고 요런 기간이 가장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룹을 탈피하기 위해서 룹의 느낌? 계속되는 어떤 느낌을 탈피하기 위해서 목소리로 다이나믹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노래가 좀 이제 다이나믹해야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도 재밌고 만드는 사람도 재밌고 그런 식으로 사운드 디자인에 집중을 하셨던 게 있던 걸로. 게임도 그렇고 이제 좀 가사 같은 거 이제 뒤에 들어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항상 이전 그러니까 곡에서 나왔던 뭐 부분들을 뒷부분에도 이제 쓱 쓰시는데 약간 게임이랑 주스 온더락 또 재밌게도 유튜브 어떤 시인분이 하시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거를 대입법이라고 해가지고 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에 부분에서 이제 얘기했던 장치들이 뒤에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게 또 연결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게임하고 주스 온더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에서 주스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 주스 온더락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가사적으로 좀 연결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서사적인 뭐 장치로 뭐 이런 걸 넣어두신 건가요? 궁금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그런 걸 알고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플러를 듣고 난 다음에 주스 온더락을 들으면
갑자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트랙들의 사이사이에 이제 어떤 그런 가사나 어떤 멜로디나 그런 것들을 조금 앞에서 줘서 이제 뒤에를 들을 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으로 약간 사운드로는 너무 튀니까 가사나 아니면 뭐 멜로디로 이렇게 연결성을 주신 거군요. 네, 아까 했던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목소리만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느껴졌어가지고 실제로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앨범 자체가 되게 재밌게 계속 이 부분 뭔가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또 이어지는구나가 느껴졌거든요. 저도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은 트랙에서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제 너무 그게 듣기에 지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도록 아마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살짝씩 이게 녹아져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연결된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보컬도 약간 꿰는 느낌? 깬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꿰는 꼬시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꿰다고 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의 보컬이었는데 네. 약간 보컬 텍스처 같은 것도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부른 것도 있나요? 뭐? 꿰는 사실 제가 엄청나게 튠 사운드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프로듀서분이 너무 튠을 싫어하셔가지고 이제 적당한 선에서만 물론 지금도 튠이 있긴 있는데 완전 하드한 왜냐면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네. 네. 뭐 보컬 면에서는 뭐 그렇다고 막 그렇게 깨는 느낌으로 뭐 어떤 식으로 뭐 부르겠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군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재밌게 만든 트랙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주스 온 더 락 같은 거라던가 사실 이제 뭐 자니스 기타 이제 이번 EP에 나온 거 보면은 앞부분 자니스 기타는 앞부분에 이제 짐조니 님이랑 나눈 대화 나오고 주스 온 더 락 같은 경우에는 오하이온 레빈 님하고 나눈 대화들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또 재미를 위해서인 거 아니면 뭔가 같이 친구들하고 절친한 친구하고 만들었다는 그런 나오는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둘 다인데요. 사실 노래를 만들 때 네네. 제가 좋아하는 많은 걸 담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이라든지 오하이오 레빗이랑 뭐 장난쳤던 거 조니스 기타는 사실 조니스 소파는 사실 조니스 소파 조니스 기타에서 이제 동주가 치고 오케이 이렇게 한 거가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 거고 요 부분은 뭔가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것들을 담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은 제가 이 앨범을 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질 않았어요. 그냥 이 앨범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들었고 녹음을 하고 가사를 쓰고 뭐 사운드 디자인을 하고 믹스 세션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은 횟수를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저만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몇 명과 함께. 그래서 뭔가 남겨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기록물로서의 의미도 있는 거군요. 그 좋았던 순간들을 담아놨다. 그냥 기분 좋았던 순간을 담아놓으면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약간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이런 거 이제 블로그에 검색해 보면은 이제 크리스트 푸티콜랭이 쓴 이게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거는 혹시 책 그거에 영감 받아서 쓴 부분이 있나요? 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라는 이제 그 정신적 과잉 증후군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 그거를 읽고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작가가 본인의 환자? 네네. 어떤 본인이 살펴주고 있는 어떤 분들을 엄청 애정 가득
바라보고 있다는 게 뭔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라는 문장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어렴풋이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 책을 읽고. 좋습니다. 실제로 책을 읽으셔가지고 그거에서 따오신 걸로. 그렇게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은 또 아닌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읽어보고 싶잖아요. 선물 받은 걸 읽어줘야 이제 사실 그죠. 예의죠. 저도 생각해보면 음악책 말고는 잘 안 읽는데 근데 친구들한테 선물 받으면 꼭 하나씩 읽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책 선물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 책이라는데 제가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읽어야죠 무조건. What's yours for 얘기를 하자면은 약간 상대방을 이제 집으로 비유함과 동시에 이제 망치를 든다는 이게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화자 그게 딱 망치를 들 때 그게 심정이 약간 의도한 부분 그 화자의 심정이 궁금하다. 망치를 들 때 이제 사랑하는 집을 이제 깨부시기 전에 이제 이거를 저는 약간 비참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되게 꼬마애가 찡찡대는 그런 게 느껴져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됐었는데 그게 뭔가 되게 그냥 어린이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 노래를 담게 됐는데 콤드와 What's Your House For가 사실 네네 뭔가 앞쪽 트랙에서 했던 얘기들에 비해서 사랑에 관한 힘듦 분들을 얘기하는 트랙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만들던 중에 요 트랙을 만들게 돼서 요 그 인스님이 느끼셨던 감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어떤 꼬마애가 망치를 들고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근데 그 망치를 든다고 해서 집을 부술 수 없는 걸 알잖아요. 망치 이거 뭐 기중기가 와가지고 이거 한번 햄머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걸 그거 너무 거대한 집 앞에서 이렇게 망치를 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시겠다고 위협하는 것 자체가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쓰셨던 곡으로 알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됐다. 너무 오래됐다. 1집 앨범이 지금 되게 이것저것 많이 회자가 아직도 되고 있단 말이죠. 되게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되게 이렇게 많이 들어주실지 몰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 앨범 만드는 데서 좀 부담감으로 느끼셨던 적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이제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거의 없고요. 근데 한 1, 2년 정도는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앨범을 많이 좋아해 주시던 분이 이제 다음 작품도 들을 거니까 아무래도 네네. 그분들 갑자기 제가 다른 앨범을 내면 너무 싫어하지 않을까 요런 정도. 네. 왜냐면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두려움은 많이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이번 EP를 좀 오프랜드 내면서 좀 극복이 된 부분일까요? 오프랜드는 사실 정말 재밌게 만들었고, 네. 그렇게 따뜻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이제 비관적인 얘기나 슬픈 얘기나 이런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조금 진짜 친근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 뭐 그런 사람들한테 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앨범을. 좋습니다. 그 따뜻함이 되게 여기저기 많이 전해진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가요? 피드백 같은 거 보셨나요? 커뮤니티? 아니, 전혀 검색해보지 않아요. 저는 제 이름을. 너무 무서워요. 그것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근데 또 앨범 듣고 되게 따뜻한 온기 받으셨다는 피드백들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네. 저도 되게 온기를 많이 받은 입장에서
너무 좋았던 앨범이고 사실 제이 클래프님이 이제 2집을 한창 준비하고 있는 걸로도 아는데 2집 좀 어떤 뭐 힌트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까 전에 베이스 뭐 이거 얘기는 하셨는데 저는 이 집을 러닝타임을 엄청 길게 만들고 싶어서 사실 오랫동안 준비 중인데 최근 2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노래가 한 곡이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정말 아일님 Somersault for Two 준비하실 기간이랑 겹쳐서 같이 가사를 썼는데 네네. 가사를 같이 쓰고 울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약간 가사적으로 약간 마음이 찢어지는 부분이 있고 음악이 근데 저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만든 사람들도 너무 잘해줬고 저도 잘했고 이제 네. 그러면은 끝으로 음악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마지막 노래는 아까 전에 뭐 조니스 소파 한번 얘기가 살짝 나왔으니까 조니스 소파 한번 네. 듣고 오시죠. 좋아요. 네, 제이 클래프님의 자니스 소파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영어를 얘기하려면 왜 영어 발음이 꼬이지? 한글도 지금 꼬일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네.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제 플로 얘기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또 가사지 작업을 했다 보니까 막 추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되게 떠오르는데 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소감이 어떠셨나요? 오늘 오디오쇼 1시간 동안 하면서. 일단 이렇게 말을 못해도 어떤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요. 저희가 네네. 네. 사실 제가 앨범을 내고 나서 인스님도 이제 제 앨범 어디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플러가 진짜 많은 사람들과 저를 이제 연결시켜줬다는 사실, 그리고 그거를 해주는데 대중음악상도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 네, 요게 대중음악상 콘텐츠라는 걸 잊지 다시 말아주세요. 네. 일깨워 주셨다. 네. 플로는 어떻게 보면은 네. 되게 감정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건데 그 감정이 여러 사람하고 그러니까 물론 본인만의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했지만 음악 자체가 네. 감정을 소통하고 나누는 거니까 그 감정에 이제 네.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통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연결되고 들은 게 아닐까. 저도 그런 거를 실제로 느껴가지고 이 사람은 되게 나랑 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앨범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모로 많이 위로받고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마 공연 끝나시면은 네. 앨범 작업에 좀 다시 들어가실 건가요? 좀 계획하시고 있는 뭐 활동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네. 2집 앨범 작업에 다시 복귀를 빨리 하고 싶고요. 뭐가 있을까요? 활동 계획이? 공연하고 하는데, 네. 뭐 쉬세요.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뭐 그렇게 1년을 쪼개서 계획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빨리 이 집을 어느 정도 제가 안심할 만큼 만드는 게 일단 올해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마마 씨랑 플로를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거 뭐 있으실까요? 일단은 긴 시간 동안 네.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노래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또 그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랬고 저 혼자 듣는 음악을 제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끔 그 본인만의 해석을 막 말씀해 주시거나 이럴 때 사실 되게 설레요. 뭔가 저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네네. 본인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제 그거를 들어주셨다고 이제 막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런 게 뭔가 되게 뮤지션으로서는 엄청난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내고 이걸 공연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이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앨범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한테 이런 영향을 끼쳤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다는 게 되게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제 앨범도 많은 이제 피드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만큼 이제 여러 듣는 분들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이 덧붙여진 플로플로와 마마시였던 것 같고 오디오 쇼를 듣는 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제이클래프님의 오늘 나눴던 얘기처럼 그런 생각들과 감정들이 덧붙여져 가지고 다시 한번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KMA 애프터 20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이제 다른 아티스트, 다른 호스트, 저보다 이제 말 잘하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이클래프 편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